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코인 시장 안의 상황들과 이슈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까지 1시간 동안 모두 챙겨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신용평가가 강등됐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오늘 열리는 미국 증시가 과연 블랙 먼데이가 될지 혹은 지난 2023년처럼 크게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 줄지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의 운명 또한 달려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의 깜짝 가격 반등이 나왔죠. 10만 7천 달러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마감봉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가격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만 오후 시간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달러, 거래량은 150억 달러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현물 ETF 안에서 기관들의 흐름들은 어땠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 마지막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현물 ETF를 담아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장 안에서의 주요 종목들 가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전에 10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0만 2천 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20만 달러는 물론이고 25만 달러 이상까지의 가격 상승까지 현재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상원의원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감이 나오는 제네시스 액트,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큰 호재가 되어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안에서 지켜봐야 되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만큼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주간 단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400달러 선을 이더리움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현물 ETF 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다면 이더리움이 그 알트 시즌의 신호를 알리는 하나의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 3%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현재 2.3달러 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펀더먼털이 워낙 강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크게 우려감 없이 지속적으로 홀딩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BNB부터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5%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가 5.6%, 에이다도 5.04% 하락하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종목들도 전반적인 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의 리플과 함께 가격 커플링이 이어지면서 현재 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헤드라이 시그래프도 3%대 그리고 시바이누와 다른 민코인 계열들도 일단은 일제히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이슈와 함께 또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트론도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USDT가 현재 트론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트론 안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는 건 트론 자체 네트워크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트론 안에서의 네트워크 확장성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오늘 20%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램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다른 원화 거래소에서는 지난번 사이클 때 상장 폐지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워낙 18년도 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바닥 구간에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램 같은 경우도 투자하시는데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톰엑스 오늘 좀 가격 하락이 강하게 빠진
빠지는 모습이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빗썸과 업비트 안에서의 거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보다 빗썸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 한정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일단은 단기 약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상황과 함께 시장 안에서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코인 트렌드 시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저희 코인 트렌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 꼼꼼하게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드려야겠죠.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좀 종목들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보시면 코인 매매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이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요. 자,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전 9시에 급등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9시마다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에 대한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이제 그날은 패스를 하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은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방송 전에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장이 안 좋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괜히 줄 필요가 없죠. 자, 세 번째, 저희 지표 실효동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제 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상황을 어떤지 봐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오전, 이제 오후, 저녁 각자 중요한 날마다 저희가 브리핑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우셔가지고 휴대폰 보신 다음에 비트코인 시황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요 경제 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겠지만 이렇게 별 표시를 해가지고 각자 중요한 것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여러분들은 별 3개짜리에 있는 일정을 잘 주목하셔가지고 이 시간대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점을 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면 안 되나에 대한 오늘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게 변동이 좋은 만큼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반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잃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뭐 듣다 보면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하는 행동인데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이러신 분이 진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은요, 나쁘게 비유하자면 이제 원숭이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 조심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폭락 가능성을 보는 코인들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상장 폐지가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을 얻었으나 출금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팀 정보가 불투명한 코인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요, 그 해당에 대한 그 팀 이름이랑 뭐 SNS 그런 정보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정보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팀 정보가 없으면 이제 이 코인을 관련된 만든 팀 정보가 없으면 이거는 조금 불안한 코인이다. 아무래도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꺼림칙한 코인이다.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인만큼은 웬만해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개발자랑 팀이 SNS 활동,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SNS 활동이 아예 없으면요, 이거는 유의 종목 아니면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에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눌러보시면요, 해당 코인에 대한 막 시가총액, 그 다음에 뭐 SNS 정보 그런 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상장 폐지가 나오는 코인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안 된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상장 폐지가 나오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빔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렇게 내리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당 보시면 금액이 5원대인데요. 이제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막 2배에서 3배, 많게는 막 8배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시면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괜히 이제 좀 이러한 위치, 좀 애매한 위치에 만약에 코인에 갇히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탈출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장 폐지가 진행 중인 코인은 여러분들의 매수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코인을 매수를 하거나 그냥 관망을 하시거나 이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정할 거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000원 정도만 그냥 한번 체험 삼아서 그 정도로 하면 저는 뭐 말리지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는 50만 원으로 최대한 빨리 돈을 벌 거야 해가지고 이런 상장 폐지가 나오는 코인에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다가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괜히 더 피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된 코인도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시면 넥스페이스라는 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상장을 했을 때 해당 금액은 대략 4,800원에서 4,9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벤트로 얻어가지고 이제 공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매수하려고 할 때 이제 상장을 하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행보를 하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우하향을 하면서 다시는 올릴 수 없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장이 된 코인을 당일에 매수를 하는 거는 상장 폐지가 예고된 코인이랑 매수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스테픈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플로우랑 스테픈, 플로우 코인인데 이제 이 두 코인들은 상장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의 금액이 막 3,000원, 그 다음에 플로우 같은 경우는 막 몇만 원, 막 6만 원이나 5만 원 했었는데 해당 금액 3,000원짜리가 지금 80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만 원에서 6만 원 하는 코인이 지금 대략 한 500원에서
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장이 됐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다가 어떻게든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마인드로 진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9%의 엄청난 폭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AI 도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코인이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좀 아닌 게 여러분들 이제 도지코인에서 이제 그 도지코인의 부하 같은 느낌이죠. 도지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행이 된 이런 AI 도지나 이런 코인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나는 도지코인만 할 거야 하신다면 괜찮은데요. 이 도지코인 아래서 막 AI 도지, 그다음 웹3 도지, 그냥 뭐 배고픈 도지,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요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큰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뭐 오르면 크게 없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자리에서 리스크가 없는 코인을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도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유동성이 부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금액이 왜곡, 세 번째는 출금 제한, 네 번째가 보안 취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는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막상 들어오면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의 거래소가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스토어 그 어플을 켜가지고 이제 거래소를 검색하시면 막 1등, 2등, 3등에 있는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막 인터넷에 봐가지고 이상한 처음 보는 거래소 이런 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99% 아니면 설령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돈을 막 갑자기 100배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막 1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100만 원이 1억이 됐는데 이 돈을 출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금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에서는요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만큼은 꼭 주의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만 잘 지키시면요 돈을 크게 잃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한 부분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대체 어떻게 버냐? 첫 번째, 추세를 봅니다. 언제? 상승하는 추세일 때.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저항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 마이너스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승하는 추세 안에서 매수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무서워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할 수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매매 신호가 있다. 매매 신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자동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지표를 쓰냐? 자, 저희가 쓰는 지표입니다. 신호용 지표고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에 맞는 컨셉에 잡혀 있습니다. 초록색은 뭡니까? 출발하는 거니까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한다? 무조건 노색 구간 안에 있을 때 상승하는 추세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노란색이 있거나 빨간색이 있거나 물론 이 안에서도요 돈을 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저점이니까 이렇게 크게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노색 구간 안에서 나오는 신호에 따라 가지고 매수를 하면 알아서 돈 버는데요. 어차피 코인 시장 이제 24시간 돌아가죠. 뭐 내일 망하는 거 아니죠. 주말에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요. 굳이 크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할 때만 적게 먹더라도요. 확실할 때만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충분히 2배, 3배, 4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나오나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하는 신호, 매수하는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매수하는 신호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고 반면 매도하는 신호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하는 신호가 언제 나오냐? 이 초록 구간 안에서 이제 지지하는 구간, 이런 저점 위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도하는 신호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자리에서 좀 기다리다가 또 만약에 신호가 등장하면 뭐 그때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 구간에서 매도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락에다가 이제 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가고 좀 매도를 할 때 그럴 참고만 하는 거지, 빨간색에서 네모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구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초색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매수하기에 좋은, 참고하기 좋은 위치인 걸 알면 될 것 같고, 저희 지표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려워하면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언제? 초록권 안에서 나오는 신호에 따라.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엄청 쉬워요. 그냥 뜨기만 하고 매수 버튼 누르기만 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나오는 매도 신호에 따라 가지고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별하더라도 만약 이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또 좋은 구간에 들어가는 게 어렵게 되겠죠. 때문에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매매 구간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무료로 지표 받아보시고 직접 적용도 하셔가지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가장 중요한 부분도 다뤄봐야겠죠. 오늘 오전에 고점을 찍고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돌아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저도 아침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락을 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가 열리고 최대한 반등을 기대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오늘 신기한 걸 들고 왔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18시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게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럽 전체가 모여도요, 미국 하나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미국 관련 그런 이슈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유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러한 발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값에 따라 참고를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는 겸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똑같거든요, 설명은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소비자의 시각에서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을 한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끼친다는 건요,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에 따라 가지고 좋네? 그럼 금리 인상, 안 좋네?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꼭 알아야겠죠.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반면 보시면요, 예상치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반면 미국에서도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기술을 발표를 할 때 결과가 좋으면요, 마찬가지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는 추후에 있는 금리가 인상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뭡니까? 옆집 할머니 돈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옆집 강아지도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내가 가진 달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는 현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최대한 풀지 않고 보관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넣어봐서 이해를 하면 더 확실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냥 외우기보다는요, 약간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봐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잘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자, 반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는요, 이거의 정반대입니다.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유로화 가치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비트코인이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반면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돈이 없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뿌려야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상승하는 채널을 지금 이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하는 채널에 하단부를 터치해주고 그냥 쭉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해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어디까지? 제가 말하는 박스권 있죠. 100K부터 약 105.5K 부근. 이 구간이 굉장히 지지하고 저항이 강합니다. 오늘은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나 싶었더니 실패를 하고 내려왔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110K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나온 하락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K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락이 세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100K 정도까지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가 결론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요. 상승하는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 마감이 될 시에는요. 추가 하락이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탈 마감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니까요. 자, 어디까지 하락이 열려있다? 100K에 있는 수평 지지까지 하락이 열려있다. 그래서 결론은요. 상승하는 채널 이탈이라 위험하고요. 지금 우리가 100K 수평 지지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 같이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캔들이랑요, 이 파란색 21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캔들이랑 이평선은 서로 가까워지려는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요 하락이 나오면서요, 21평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1평은요, 금액상으로 약 100K입니다. 제가 100K 뭐라고 했죠? 수평, 강력한 수평 지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1평까지 하락을 했을 시에는 수평 지지랑 겹치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비중을 다 넣지 않더라도 한 30, 40%, 크게 50% 넣을 수 있는 비중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100K까지 하락을 했을 때에는 반등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요. 21평 부근이 100K의 수평 지지와 겹친다. 지지가 겹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K 지지 구간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21평이 상방각이라 지지 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있죠. 만약에 하방하는 각도나 아니면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주고 있으면 저는 좋게 안 봤을 텐데 현재는 상방각이어가지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00K의 수평 지지가 상방각을 보여주는 이제 21평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100K가 도달했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봉 스토키스틱입니다. 현재 단기는요. 데드크로스 후 하방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중기랑 장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단기가 하방이어가지고 일단 장기 또한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가 있고 장기도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한 채널 이탈도 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아니라 좀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알트코인이 더 큰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 차트가 하방으로 갈수록 우리는 알트코인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며 알트코인 불장이 오르면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에는 월봉으로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이랑 1시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일봉에서 상승하는 채널을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있죠.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의 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의 지지를 받칠 시에는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알트코인 또한 뭐 내일이나 아니면 이틀 뒤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시간봉, 1시간봉에서요.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채널에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줘야 우리가 알트코인의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알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승하는 채널 하단부 및 매물대 보시면요. 852부터요. 862금입니다. 이 구간을요. 만약에 이탈시키게 될 시에는 큰 하락이 나오겠죠. 알트코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여기를 잘 지켜주고 그다음에 1시간 봉에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 보시면 900단인데 900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할 시에는요. 충분히 알트코인의 큰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B를 궁금하실 텐데 이 B는 그겁니다. 빌리언. 이게 뭐냐면요.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금액이고요. 현재 지금 852달러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원화로 치면요. 8,520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차트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민경 캐스터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중심으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안전자산 부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알트 시즌 온다입니다.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즌 관련된 도래에 대한 임박 소식이 시장에서는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분석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헤더라 강세장 초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 초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분석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무디스가 유일하게 국채를 1917년 이후로 AAA라는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급을 낮췄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또 장중에 10만 7천 달러까지도 돌파하려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금 대체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부각됐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키코뉴스 편집장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관련해서 금과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또한 송금세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 현 시점에서는 10만 2천 달러 선이 지나고 있는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7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아서 헤이즈 또한 올 여름이 지나면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2025년 6월 이후로 알트 시즌 시작 가능성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편입을 해야 될지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는 헤더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헤더라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 초기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더라 IC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파동 상승 패턴을 완성한 뒤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으나 현재 가격은 0.19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지지선 구간 유지 여부가 향후의 상승 재개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로 또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헤드라 해시 그래프 최근에 변동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봐야겠죠. 전문가님 헤드라 해시 그래프 상황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오늘의 이슈 코인은요. 헤데라 코인입니다. 우선 기사를 보시면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차트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기사가 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차트 분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 좋은 게 있다면 비트코인의 큰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헤데라 또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헤데라, 알고랜드, 그다음에 솔라나, 그다음 리플 이런 코인들은요. 먼저 비트코인이 크게 출발을 하고 이어 따라서 가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반면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게 될 시에는 헤데라도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데라랑 뭐 알고랜드, 솔라나, 리플 이런 코인들, 뭐 아이오타 이런 코인들은요 차트가 은근히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다른 코인들 비교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는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 부분을 이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이탈 마감을 하게 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대 0.142부터 0.169달러 이 부분 있죠. 기사에도 이 부분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요, 이런 매물대는 이제 과거에 있던 뭐 21년도, 그다음 뭐 18년도에 있었던 강력한 매물대, 저항대 아니면 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하게 될 시에는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런 자리까지 이 안에서 충분히 매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승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면요, 다시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쳐야 우리가 가장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해당에 있는 수평 저항까지 0.23달러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채널 안으로 캔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저항 0.23달러 이 부분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반면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요,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뭐 상승하는 채널의 상단부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돌파해주면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평입니다. 현재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가기도 어렵고 이제 아래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횡보 같은 모습 보일 때는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헤데라 코인보다는 다른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로 가는 폭도 작아지고요, 아래로 가는 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되게 약해져가지고 괜히 진입하다가 이제 지루한 모습 보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회 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데라를 일봉상에서 이제 이평 관점으로 확인해 봤을 때에는 굳이 매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다. 언제 매집을 해야 되냐? 적어도 돌파 후 지지가 나올 때 아니면 이탈을 한 다음에 해당에 나오는 매물대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돌파나 이탈을 보고 진입 결정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이슈 코인 헤데라 코인은 여기까지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수익률 리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있는 종목까지 전문가님의 분석 통해서 함께 쉽게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와 오늘 함께 주목해볼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담궈봤었던 종목들 그리고 그에 대한 리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볼 종목까지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돌아온 리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최근에 어떤 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 코인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받는지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돈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지표를 이용해서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카이토, 비트코인 캐시, 헤데라, 가스 이렇게 4개의 코인을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수를 했었고요. 물론 그 뒤에도 코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먼저 해야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 뭐 2%, 뭐 7%, 3% 나와 있고요.
현재는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그 지표로 어떤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카이토고요. 제가 밴드에 언급을 했죠. 아까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전 9시에 단기로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목표 금액이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절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셔가지고 추후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제 그러한 점을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목표 금액에 터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는요, 급등을 하지만 반면 급락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입절을 안 하게 될 시에는 바로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점은 잘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했냐? 자, 보겠습니다. 1시간 봉에서요, 뭔가 이게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추락 구간 안에서.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건요, 늘 똑같아요. 첫 번째, 추락 구간.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신호. 이 두 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요,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잃더라도요, 쉽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매매로 멘탈을 안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준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추후에 돈을 크게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확실한 기법입니다. 언제? 큰 시간 봉에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단위로 이렇게 추락 구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반등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호가 나온 뒤에 크게 오른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토 코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절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고, 자, 비트코인 캐시, 제가 늘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비트코인 캐시는 자동으로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크게 올랐으면 비트코인 캐시를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진입을 해도 좀 넣을 수도 있다라는 좀 재밌는 말을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4시간 봉 단위로 어디 있습니까? 초록색 구간 안에 있습니다. 자, 초록 구간 뭡니까?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우리는 4시간 봉 단위로 이 비트코인 캐시가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작은 시간봉에서 있는 그런 매수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작은 시간봉에서 있는 매수 신호에 들어가서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벌 수가 있다가 저희 원칙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시간봉에서 이렇게 초록구간 안에 나왔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4시간봉에서 초록구간이었는데 1시간봉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1시간봉도요, 큰 시간봉이긴 한데 4시간봉보다는 하위 시간봉이니까 이런 식으로 1시간봉의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있고 횡보를 이어가지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오른다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1시간봉도요,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고 있으니까 신호까지 등장을 했고 횡보를 해준다면 이거는 추후에 단기 반등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추후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주면서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지, 저 사람은 이럴 때만 매수를 하는구나, 아니면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QR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지표를 받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인 매매를 이제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이고요. 이제 히든 코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도 비트의 상황이 좋게 될 시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일은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인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참고가 될 것 같고, 제가 헤데라 코인은 왜 이제 매수를 했냐? 첫 번째, 똑같습니다. 언제?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 확인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디 구간? 초록색 구간.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매수하는 신호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헤데라 코인은 1시간봉 단위로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용한 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추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가뿐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헤데라 코인 이렇게 1시간봉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고 그가 동시에 지지를 받쳐주고 초록색 구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한 분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녹색 구간에 있는 데에서 매수를 하게 될 시에 물론 4시간봉, 1봉 이런 데에서 제가 저번에 말했던 막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매수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2%, 5%, 7%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하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니까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스코인이고요. 가스코인입니다. 잘못 말했죠. 자, 가스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 종목 이렇게 밴드에 언급을 했었고 가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이 낮은 코인이어가지고 단기 급등이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제가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봤습니다. 한 10분 안에 본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시간 봉에서 무슨 구간입니까? 초록색 구간이 알 수가 있다. 가스코인은 1시간 봉 단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 안에 있다. 자, 근데 신호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 했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봉에서 타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분 봉, 5분 봉, 15분 봉, 아니면 3분 봉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봉 단위에서, 그러니까 큰 시간 봉 단위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 시간 봉에 신호가 등장을 안 했으면요. 작은 시간봉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시간봉에 나오는 이런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예쁘게 맞춰놓고 추후에 기다리면 이렇게 펌핑이 크게 나온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매수하는 거 이게 어렵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로 받아가시고 여러분이 이제 거래소를 키셔가지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목 코인 보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목 코인을 들고 왔고요.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애니메 코인입니다. 애니메 코인이요. 저희 지표상으로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4시간 봉에서 무슨 구간입니까? 초록색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져왔고 허나 작은 시간 봉이나 그런 부분에서 타점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캔들 모양 또한 이렇게 장악형 봉이 나와주면서 아직은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좀 꺼림칙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을 판단을 하고 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추세 안에 있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매물대를 뒤집어받고 있습니다. 이때의 금액대가요. 32.1원부터 33.4원인데요. 만약에 지금 구간을 잘 지켜줄 시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 하단부하고 이쪽 상단부 이렇게 큰 상승하는 채널과 그 다음에 작은 상승하는 채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니메 코인을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지를 바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네, 오늘의 주목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변동성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추가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훅 올랐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일 코인 트렌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